실제로 이 문제에 관해서 아직도 여러 각도에서 설왕설래가 많고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 중심에는 정치 개혁이라는 국민적 과제였고 대한민국 정치 개혁 그것도 국회 개혁으로 이어지는 이 중대한 문제가 실제로 지난한 패스트트랙 과정까지 거치면서 되어 왔는데 그 자체를 다시금 꼼수 내지는 위상정당, 위장정당, 가짜정당이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비상식적인 부분 또 저는 반헌법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소원도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에서는 그 뒷배경에 비례위성 정당이 반헌법적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 부분에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소원도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은 꼼수의 꼼수를 대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원칙과 실리를 다 이룰 수 있다. 다 이룰 수 있다. 예, 이런 거고요. 또 이제 민주당에서 너무 이 반개혁 세력, 수구 보수 세력에 대한 부분을 일단의 시뮬레이션의 부분을 가지고 너무 공포심을 국민에게 키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만든 문제, 또 거기에 있어서 반개혁 세력의 이러한 꼼수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선 선거에서 진보와 개혁 진영이 같이 해야 된다는 민주당의 논리, 결국 그렇게 뭐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거대 정당이 갖고 있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수십 년 정치 그 기득권의 유지의 부분이 나는 거기 배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좀 더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진보 개혁 전체 승리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국민에게 호소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국민의 평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정치적 자기 재단으로 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우려가 저는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정의당에서는 단순히 원칙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정치개혁의 본령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 두 거대 정당 구조의 대한민국의 이 정치 구조에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고 정치개혁 또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향후 대단히 그렇게 좋은 전망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 그런 결정을 전국위원회에서 이미 했습니다. 의원단 몇몇이 정리한 것이 아니죠. 예, 그렇더라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의당을 중심으로 몇몇 소수 정당이 주장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원래 중앙선관위에서는 21대 선거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것도 비율도 200대 100이라는 부분을 공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 자체가 합의에 의해서 좀 이루어져 왔던 것은 인정합니다만 합의 자체를 깬 것이 당시 자유한국당 아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과정을 받게 됐고 거기에서 4+1이라는 진보 개혁의 전체 진영이 정치 개혁을 하자고 해서 한 건데 그러면 원래대로 했으면 저는 이런 문제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래대로 했으면은 그 처음에 200대 100안도 나왔고요. 그것이 2대1이냐, 3대1이냐, 4대1이냐, 뭐 이렇게 비율이 계속 되면서 나중에 캡이라는 부분까지 등장을 했죠. 일정 정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데 거기에 또 다른 제한점을 제도적으로 하면서 그 틈을 이용을 해서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부분들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지만 저는 이것 자체가 그러면 그런 문제점을 몰랐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상식에 근거했을 때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요즘도 지금 여러 문제 가지고 지금 사랑설레 어제원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대표님 법과 상식에 근거했을 때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렇게 할 줄은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주당에서는 실제 거기에서 단호히 반대했죠. 그렇죠. 그렇고 지도부에서도 오히려 그런 꼼수를 부리고 위성정당을 만들어낸 편법적인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강력히 규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이 대단히 선거공학, 정치공학 이런 것에 매몰되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기도 그지없는 거죠. 이렇게 가는 길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요구도 만만치 않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고민 없이 저희들 주장만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좀 경계해야 될 지점은 30석이라는 캡안에 씌워진 그 연동형, 대단히 극히 제한된 연동형을 중심으로 한 시뮬레이션은 대단히 여러 각도로 여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전체의 사이로 총선의 전체 판을 규정을 하는 것은 저는 그건 민주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조차도 갖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단 지성을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민주 의식이 지금 현재 민주당이 정치공학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정도로 계산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는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국민들이 있죠. 민주의식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이 비례연합정당 하는 부분들을 뛰어넘고 있다. 총선 결과도 그래 되리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진보 개혁 진영이 전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파이를 키우는 국민에게 호소해서 그것이 지역구가 됐든 비례가 됐든 실제로 진보 개혁 진영이 우리 개혁을 이렇게 잘 앞으로 더 제대로 해내겠습니다라는 그런 호소로 갖고 그런 정책을 갖고 그런 비전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면 전체 파이는 저는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몇몇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을 예단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단히 중요한 정치개혁의 부분이었던 선거법 개정의 그것을 뜻을 완전히 비틀어버리는 이러한 것에 과연 물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단히 많은 국민들은 의아해할 뿐만 아니라 이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은 자기중심의 기존의 질서를 정치의 기득권을 확보하는 것을 바탕으로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애시당초 다양한 목소리와 그를 통해서 국회가 개혁이 되고 정치 개혁을 하자는 본 취지 자체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또다시 자당의 유불리 전체의 정치개혁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당의 유불리를 만을 따지는 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21대 국회에는 그 범개혁 진영의 파일을 예, 키워야 예, 예. 제대로 개혁을 예, 예. 진행하는 국회가 될 건데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겠네요. 예. 민주당이. 예. 그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까? 아니요, 뭐 제가 지금 앞으로 선거가 한 달 네.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실제 민주당에서 말하는 비례연합 정당이 과연 민주당이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의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런 결정을 내린 부분에서 대단히 유감을 표시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러한 과정이 그토록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정치 개혁의 부분을 오히려 왜곡시키거나 후퇴시키는 그러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민의 의지와 힘을 믿고 거기에 대한 것을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전체 진보개혁 진영을 승리로 이끌어내는데 부합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